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을 향해서 광적인 무모합이다, 통제 불가능한 정신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직설 비판을 했는데, 자,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사실은 입에 약간 담기가 민망할 정도로 원색적인 비난인데요. 양욱 의원님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일단은 뭐 이제 그겁니다. 체제 불안정이 급변사태니 하는 게 그 말라 죽은 나무에 뭐 열매가 달리기를 고대하는 것처럼 하면서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네. 잠자코 앉아 죽을 날이나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네. 제가 죽을 날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표현은 이제 틀립니다. 원색적인 더 원색적인 이제 표현인데 네. 결국 이제 이게 지금 뭐 어쨌거나 우리 북한이 입이 걸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그렇죠.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보다 사실은 말로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행동으로 적을 압박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텐데 그래서 좀 그런 행동보다는 어떤 말이 되다 보니까 말싸움으로만 계속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네. 뭐 제가 취재한 바도 그렇고요. 북한 노동당에는 이 막말, 대남 선동을 어떻게 할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돈벌이 같은 걸 딱히 할 일도 없고 하니까 정말 사람들이 할 일 없으니까 문구를 어떻게 쓸까를 정말 열심히 고민한다 그러거든요. 김기호 교수님 어떤가요? 정말 이렇게 위협하는 표현을 연구를 하는 그런 부서도 있을까요? 예, 민족 화해 협의회라 그러는데 이거 민족 화해 협의라고 하지 말고 민족 욕 무슨 단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비난. 예. 북한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라 그래가지고 선전선동 욕까지 포함해서 이런 단체 요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데가 있고 더 세게 하는 데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산하에 보면은 조직국과 선전국이 있는데 이 선전국이라는 데가 대단히 세게 이런 욕과 폭언 뭐 이런 걸 전문적으로 위협 협박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해서 그 밑에 산하기관에 민족화해협의회 무슨 무슨 연맹에다가 다 이런 걸 줍니다. 그래서 나갈 때마다 어때는 서해 전선사령부니 어때는 무슨 분이 이런 식으로 막 기관만 다르게 해놓은 거예요. 정말 창의적인 비난과 원색 비난들을 쏟아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지금 우리 군도 이제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들어가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북한이 황주에서 미사일을 몇 번 쏘지 않았습니까? 그럼 상당히 우리 위협을 받고 있는데 황주 이북 어느 전을 닦아서 여기에서는 어떠한 비행체, 어떠한 미사일도 띄우지 말라라고 하는 노플라이 존, 비행 금지 구역, 발사 금지 구역 같은 걸 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겼을 때는 우리는 액션을 한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필요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영국의 규제를 보게 되면 그 지역에 2번 노플라이 존을 규정하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은 무조건 안 된다 그러는데 전쟁도 국가의 의지를 실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클라우저비치 그렇게 정의를 했었고 따라서 우리가 북한을 급변을 해서 통일을 하겠다. 대통령이 선언하셨죠. 액션 플랜 없이 말로 하는 게 자극만 하는 거잖아요. 말싸움으로는 북한이 절대로 안 집니다. 이렇게 액션을 똑딱 들어가서 황주에서 때렸어? 그러면 우리는 원점 타격을 한다든지 뭐 툭툭툭 보일 때 겁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급변이 나는 겁니다. 리비아 사태도 아까 보니까 그렇게 겁을 주니까 급변이 일어났습니다. 네. 통상의 경우에 말입니다. 북한이 욕을 하다가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면 결의안을 만들면 거기에 반발하는 형식으로 또 핵 미사일 실험을 하죠. 이정훈 의원님. 어떠한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 북한이 지금 원하는 게 뭐겠어요? 지금 북한은 우리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나라를 없앨 걸 굉장히 두려워하겠죠. 그럼 미국의 핵을 막 써기 위해서 자기네 핵을 갖는 겁니다. 북한 처지에서 보면 그래서 밸런스 오브 호러를 하는 건데 이렇게 쭉 해가는 것들이 저게 포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원하는 게 뭔가 하면 핵 보유 국가로 인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멸망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이나 인도가 그렇게 해서 계속 요거도 먹으면서 하다 보니까 미국의 상황이 바뀌어서 중국을 포기해서 인도를 인정하게 되고 또 아프간 전쟁을 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을 인정하게 되는 한 20년 기다리면 되거든요. 북한이 한 20년 밀고 왔습니다. 조금 더 밀면요.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도 북한을 어떻게 못할 거고 미국도 못할 거고 김씨 왕조는 주구장창 갈 거고 우리는 뻥 하고 살면서 식민지가 되는 싸워보지도 않고 지는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부전이승하는 그런 작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인도하고 파키스탄, 북한은 좀 다르지 않나요? 뭐 다르지만 그런 걸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미국이 필요한 게 대중국 견제가 필요하거든요. 그 두 나라가 중국 측과 이렇게 친해지면은 미국의 동남아시아라든가 서남아시아의 전략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북한은 있죠.
이거는 원래 친중국이다. 어떤 상황에서 중국을 하고 친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그건 의문입니다. 네, 일단 그 핵 보유국 인정 논쟁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정훈 의원님, 이번에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하는 데는 굉장히 자주 출몰해서 직접 현장에서 지휘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에 핵실험하는 데는 갔다는 보도가 없습니다. 뭐 전용기가 그 근처 길주군 풍계리 근처에서 뭐 갔다는 얘기는 있는데 김정은이 어쨌든 방사능 위험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핵발사하는 핵실험하는 데는 가질 않는 거 아닐까요? 네, 미사일 발사는 뭐 미국이 당장 공격 안 할 수도 있지만 핵실험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아까 지금 뭐 김정일을 유사시에 죽이겠다 어쩌겠다 그러는데 작전이라는 건요. 네. 더군다나 공격하는 사람은 자기 다 숨어놓은 다음에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평양을 초토화시킨다 그러면 평양이 있겠어요? 저 같으면 길주에 가 있겠습니다. 길주에 가 있다 그러면 저 딴 데 가 있을 거예요. 꼭꼭 숨은 다음에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은 상황을 자기가 이끌어가는 독립변수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 핵실험 하는데 뭐하러 거기 가겠어요? 딴 데 앉아서 꼭 숨어서 지켜보다가 씩 웃고 지금쯤은 와인 마시면서 자식들 그러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 씨 일가 그 3부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겁이 많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핵실험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시에 한국이나 미국이 공격을 할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핵실험을 하겠죠. 그럼요. 그런 설명이셨는데요. 아까 인도와 파키스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지금 파키스탄의 핵개발 루트를 따라가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그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양욱 의원님. 예. 인도와 파키스탄 서로 이게 앙숙 관계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면서 핵 개발을 했는데 예. 어떤 경위죠? 좀 설명해 사실 주시죠. 이제 인도가 사실 굉장히 이제 워낙 유명한 학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핵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키스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된 것은 사실 한참 뒤였습니다. 네. 그 1998년도 정도에 양측이 이제 실험을 하면서 이 부분이 완성이 됐는데요. 네. 근데 사실 여기에 재밌는 부분이 파키스탄과 북한의 커넥션이 바로 이 부분에서 재밌습니다. 왜냐하면은 보면은 파키스탄도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핵 분열을 일으키는 그 부분을 이제 그 통달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발사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를 상대방을 보내야 되는데 적합한 미사일이 없는데 그 발사체를 갖고 있는 게 북한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서로 이런 것을 주고받았다. 즉 북한은 발사체 관련된 기술을 파키스탄으로 전수를 하고 또 북한은 파키스탄에서부터 그 대가로 이런 핵 분야와 관련된 데이터 같은 것들을 좀 받아서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소위 이제 AQCAN 네트워크라는 게 네.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바로 그 중계를 중국이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러한 그 관측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어쨌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봤을 때, 자, 그럼 지금 파키스탄이 가장 마지막에 핵실험을 했을 때, 그때 그 파괴력이 45킬로톤이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어떤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물려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우라늄 고농축 방법을 물려받았다고 한다면은, 역시 북한도 그 정도의 그 핵 파괴력을 갖기 위해서 나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 갖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요. 그 탄두가 20킬로톤짜리부터 150킬로톤짜리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대형 탄두는 300에서 500킬로톤짜리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의 그 발전을 북한도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인도가 먼저 핵 개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인도가 핵을 가지니까 파키스탄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도 핵 개발을 하면서 북한하고 협력을 하고 그 과정에 또 중국의 도움을 받는데, 자, 1998년에 핵 실험을 성공한 인도 총리의 발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Pakistan today successfully conducted 5 nuclear tests. The results were as expected. There was no release of radioactivity. 자, 이정훈 의원님 저렇게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5번째 저렇게 핵 개발해서 성공했다. 어디든 배치할 수 있게 된 다음에 굉장히 공격적이 됐단 말이에요. 네. 북한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전차를 밟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북한이 이제 그 북한 원자로는요, 거기 쓰는 핵연료를 우리는 굉장히 좋은 지르코늄이라고 하는 용기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한 수십 년을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쟤네는 매그녹스라고 하는 용기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한 1, 2년 되면 붕괴되기 때문에 빨리 재체를 해야 됩니다. 재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체를 했고, 우라늄 농축을 해서 핵실험을 좀 쭉 해왔는데, 지금 20년의 세월이 지났고 5번의 핵실험을 한 걸 보게 되면 충분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지금요, 미국하고 북한이 같이 못 갈 것 같죠? 세월 지나다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 갈등이 굉장히 세지면은 어떤 북한의 도움을 받으면 베이징에 압력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가까워지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핵주의국 인정받습니다. 파키스탄처럼. 그런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그 사이에 김정은 현재 딸이죠. 좀 이어서 아들 낳으면 또 아들이 또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인내가 무서운 건데 북한이 그걸 노리겠죠. 그러면서 계속 생존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파키스탄 사례에서 우리에게 좀 두려운 것은요. 핵을 가지게 되면 대담해진다는 거거든요. 네. 파키스탄도 핵을 1998년에 핵실험을 5차례나 성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인도형 카슈미르라는 지역을 침공을 하죠. 그런 일이 근데 지금 북한도 실제로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김기호 교수님? 그렇죠. 네. 북한이 1, 2차 핵실험하고 2006년도에 1차 핵실험, 네. 2009년도에 2차 성공하고 2010년도에 그 우리가 저기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그렇습니다. 그냥 대낮에 우리 영토를 공격한 거 아닙니까? 네. 우리 핵먹이 있다. 어쩔래? 니네 댐빌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스테이 신조라는 사람이 그 학자가 쓴 거에 보면 전쟁의 원인 보면 가장 무서운 게 지도자의 오판인데 지도자가 과신하거나 맹신하게 되면 전쟁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네. 지금 김정은이 화나게 웃고 맞담배까지 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 얼싸안고 이거 정말 예의 주셔야 됩니다. 네. 특히 아버지 김정일은 굉장히 좀 조심성 있는 지도자였다고 우리가 관측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 어린 아들 김정은은 천방지축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핵을 가진 뒤에 오판을 할 그럴 가능성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